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1월 1일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바들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밖에 창밖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보스턴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평화롭고 조용한 아침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또 여쭤보셨던 분이 미국의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야 하느냐, 싱글하우스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파트. 왜냐면 한국은 아파트가 훨씬 일반적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싱글하우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여기 와서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았고요. 그때 렌트로 살았고, 지금은 이제 싱글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 한국식의 아파트 한 층에 여러 집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걸 보통 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는 보통 2층 집인데 이제 벽을 다른 집하고 같이 붙여서 있는 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층 집이 딱딱딱 붙어 있는 형태, 이게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싱글하우스는 벽을 다른 집하고 접하지 않는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집이겠죠. 통상 이 정도로 이제 집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타운하우스는 좀 단지가 큰 경우이고, 건물 하나에 이 집이 위아래 집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건물 하나, 집 하나인데 집 안을 구조를 쪼개서 여러 세대가 같이 살게 만드는 거. 그런 집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도의 집이 있을 텐데, 이제 한국은 대체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에 되게 친숙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좋겠다.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에 오면 좀 약간 뭔가 낯설고 뭔가 좀 약간 어떨 때는 이제 막 사고 소식 같은 거 들리고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에 집이 좀 모여 있는 곳을 좀 마음이 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타운하우스로 처음 갔을 때 뭔가 옆집에 사람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옆에 사람도 다니고 하면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콘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콘도가 아니죠. 타운하우스. 이 정도면 이런 집을 사야겠구나.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사야겠구나.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도 진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집 구입하실 때 당연히 아파트나 이런 쪽이 끌리실 거예요. 아니면은 타운하우스가 끌리실 겁니다. 마음적으로. 한국에 살던 환경과 가장 그나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이 삶에 깊이 좀 들어오시고 친숙해지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형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채널을 보시는 분이 40대,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패밀리라면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싱글하우스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집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 미국의 이런 좀 스페이스 이런 데 좀 익숙해지시고 하면요. 제가 싱글하우스로 이사를 와서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이겁니다. 밑에 이제 베이스먼트라고 하는 지하실 같은 것들이 그 각종 짐을 보관하는 스토리지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지하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 어떻게 구조를 이렇게 좀 잘 피니시 하느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계절이 바뀌고 아니면 물건을 들이고 빼고 할 때 나타나는 각종 여러 가지 짐들,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 물론 거기를 뭐 패밀리룸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집이 이렇게 뭐랄까 구질구질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안 정리를 하자면 뭐 당연히 집도 어질러지겠지만, 우리 한국 살 때 그 아파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놔둘 때가 많지 않잖아요. 저도 뭐 꽤 평수 되는 집에 살았습니다만은, 그래 봤자 그 집 안에 어딘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집이 클러터링 해지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치우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싱글하우스는 공간 자체가 분리됩니다. 스토리지를 할 수 있는 층 자체가 아예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공간에 영향을 안 미치게. 그래서 안 쓰던 것들은 내려놓고, 그죠? 계절 바뀔 때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한국식 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파트나 콘도 이런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한 장점입니다. 물론 요즘 이런 아파트, 콘도 이런 데 가보면 그런데도 지하실에 세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을 어사인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넓은 이렇게 평평한 체육관 같은 그런 큰 지하실에다가 이거는 몇 호집 거, 이거 몇 호집 거 이렇게 구획을 해서 이렇게 물건 갖다 놓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공간을 쉐어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본인 집 안에 한 층을 완전히 스토리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하우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하비룸 같은 거,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딱 그 공간별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자기 집 너무 좋아하잖아요. 집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다 그 집 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게 가능한 집들이 싱글하우스죠.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HOA fe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Homeowners Association fee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 개념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어떤 걸 하는 이제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메인터넌스도 하고 뭐 시설을 확장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은 하지만 그 안에 커뮤니티의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해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각종 그 레귤레이션들이 그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귀찮고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자기의 complete freedom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싱글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싱글하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파트나 콘도가 또 특별히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나는 싱글하우스보다는 어쩌면 콘도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냐? 주변에 굉장히 그 편의적인 것들이 많고 경관이 뛰어난 아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공간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워커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워커빌리티, 걸어서 갈 수 있다. 그런 데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겠죠. 땅값이 비싼 지역, 그런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아마 지대가 굉장히 높을 텐데요. 그런 지역에서는 싱글하우스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편의성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곳이라면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콘도. 예를 들면 보스턴 같으면 보스턴 다운타운에 거기 뭐 워터프런트라고 물가 해변가에 있는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비컨 힐이라고 아주 대대로 유명한 부자들이 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굉장한 고급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너무너무 땅값이 비싼 곳이고, 그런데 콘도 하나가 뭐 몇백만 불씩 합니다. 그런 지역은 콘도, 왜냐면 주변에 그 보스턴 시내에 굉장히 여러 가지 편리한 뭐 뉴베리 스트리트, 뭐 다양한 보스턴 커먼 이런 데를 다 걸어서 이용 가능하고 아주 근접해 있고 이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은 콘도도 좋다. 그죠? 왜냐면 싱글하우스가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택가로 쭉 들어와서 뭐 걸어서 특별히 갈 곳도 없고 편의시설이 근처에도 없는데 콘도와 싱글하우스의 두 개의 옵션이 있다면 definitely 싱글하우스가 비쌀 겁니다. 왜냐면 싱글하우스가 훨씬 더 장점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콘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특성도 있고 해서 한국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아시고 주택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싱글하우스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 뭔가 아파트에 끌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안전해 보이고 또 게이티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문에 수위가 지키고 있고 이러니까 좀 마음적으로 편하고, 미국은 뭐 총기 사고 난다더라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막 뭔가 마음이 편하신 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좀 down the road. 왜냐면 뭐 몇 년 좀 살다가 또 새 집 사서 바꾸겠다 이러시면 얘기가 다른데,
집이라는 게 그 금액이 그래도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큰 결정이잖아요. 그러시면 아파트에 끌리실 때는 꼭 주변을 보시고, 아, 여기 주변에 굉장히 걸어서 갈 곳이 많구나. 내가 이 아파트나 콘도의 불리함을 극복할 만한 장점들을 주변에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조금 참아보세요. 조금 참아보시고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구경해 보시고 싱글하우스가 좋다던데 왜 그럴까? 이런 마음속에 어떤 퀘스천을 하나 가지시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싱글하우스에 사는구나. 라는 어떤 순간이 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상 아, 그냥 나는 그냥 아파트가 좋겠다 싶으시면 그때 아파트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후회하실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신중히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도 즉 versus single house 잘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구매를 아파트 쪽으로 끌리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두시고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